우리 연봉이 너무 낮아요. 급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라는 이제 키워드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서 네.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예요.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네. 실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실제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지훈님께서 예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데이터는 내가 볼게, 협의는 누가 할래? 라는 주제로 이제 지훈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큰 주제는 아니고요. 이제 노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슈 예측이 필요하다. 근로자와 얘기를 해야 될 때,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내용을. 약간 국민의 관심법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노사협의회가 없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HR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노사협의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노사협의회라는 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 자체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솔직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보다는 많이들 하고 계시는 이제 타운홀 미팅. 타운홀 미팅. 네,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결국 근로자분들이라든가 이제 팀장급들과 리더분들과의 이제 소통을 계속 경영진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큰 의미에서는 그것도 이제 결국에 노사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사협의회 이렇게 명칭이 없더라도 이제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소통하는 이런 회의체들을 큰 틀로 보면은 그것도 노사협의회 하나라고도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 노사협의회 없는데 이거 들어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우리 그런 소통은 하고 있지 하면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결국 데이터 수집입니다.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도 필요하고 이제 만족도 조사의 결과라든가 정성적인 이제 지수들도 필요하게 되고 외부적인 데이터, 네, 우리 경쟁사는 얼마나 임금이 올랐는지 혹은 현재 물가 상승률은 몇 물가 프로인지 상승률까지? 네, 그러한 이제 외부 데이터까지 모아둬야 되게 됩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이제 모였을 때 예측을 이제 시나리오를 짜게 되는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네. 직원분들의 불평 불만 사항에 네. 혹시 어떠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시나요? 불평불만이요? 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타부서랑 협업할 때 조금 힘들어요. 약간 이런 키워드들도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회사 말고 여태까지 가고 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측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 준비해 왔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가지고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보상 이슈입니다. 보상 이슈 너무 궁금해요. 보상 이슈로 인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키워드에 우리 연봉이 너무 낮아요. 혹은 핵심 인재가 자꾸 이탈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라는 이제 키워드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럼 현재 우리 회사가 보상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예측된 자료를 가지고 결국 노사협의회를 할 때 근로자 위원들이 분명히 물어볼 질문들이 결국 생겼습니다. 경쟁사 대비 네. 우리 회사 임금이 낮은데 혹은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우리 임금 인상이 되냐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시나리오 예측을 했으니 임금 인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는 노사협의회에 결국 그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예요. 다만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네. 실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실제 실제 같이 처럼 보이게끔. 그렇죠. 네, 당시 저희 팀장님이 이 자료를 보더라도 뜨끔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 물가 상승률을 확인을 해봤더니 한 3.5% 정도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전망이 됐었고 경쟁사의 평균 이제 임금 인상률을 봤더니 한 5%에서 6%, 네, 그래서 5.8% 정도가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모든 경쟁사 한 5군데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 5군데의 평균 임금을 갖고 저희 회사의 평균 임금을 비교했었을 때 저희 회사가 21.7%나
낮은 상황이 낮은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핵심 이제 이탈들이 많았었고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뭐 5%, 10%, 15% 해서 세 가지 인상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3.5% 이상이니까 4%에서 5%는 만들어 주자라는 부분이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임금이 저희가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20%면 많이 낮죠. 네. 조금은 리텐션을 만들려면 9%에서 한 10%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권장 사항을 만들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을 설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득하니까 좀 더 상대방들도 좀 납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성원분들도.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임금 인상 타겟 경쟁사라고 저희가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보시면 C사, D사, E사는 저희들도 따라가기가 힘든 회사예요. 네, 너무 높은데 월등한데요. 네. 저기까지 가려면 결국 회사가 그만큼의 이익이 성장이 있어야, 예,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되고 영업이익이 있어야만이 인건비를 배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럼 A사만큼이라도 우리가 올려서 적어도 리텐션을 좀 올려보자라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로서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설득을 하려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 경영진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성과를 내야 연봉을 올려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네. 말이죠. 물론 우리 HR에서는 이 정도의 성과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줘야 직원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고 핵심 인재가 또 이탈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설득이 쉽지 않아요. 경영진 분들의 결국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근로자 위원들을 결국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올리는데 결국에 한 반년 정도 이상을 걸렸던 경영진한테 결국 저도 설득을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일단 A사의 타겟을 잡으면서 근로자 위원분들한테 이 A사의 타겟만큼 임금 인상분은 우리 노사협의회가 과제로 들고 갑시다. 언젠간 분명히 경영진이 원하시는 영업이익이 났을 때 그럼 A사만큼 올릴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쌓이다 보면 모든 근로자분들이 노사협의회를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워라벨이라는 이제 이슈들도 많이 키워드가 나올 수 있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죠. 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IT 개발자분들은 크런치 모드라는 너무 바쁜 시기가 있으시다 보니까 HR은 결국에 그러한 부분들의 키워드가 이제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사전 준비를 또 마찬가지 해야 되고 그 사전 준비는 이제 유연근무제라든가 재택근무 혹은 장기 휴가 포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노사협의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지 않나. 사실 워라벨 이슈는 뭐 여태까지 제가 뭐 회사들을 다녔었을 때 그 중간중간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워라벨 이슈가 없다가 어떤 시즌에는 워라벨 이슈가 갑자기 부각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그 예측을 하시고 그 너무 궁금해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는 출퇴근에 대한 시간들을 근태 데이터를 데이터. 근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연차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분명히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차 사용률이 뭐 50% 60% 이러다가 왜 이번 달은 이게 20%밖에 안 되지? 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 칼퇴를 하던 부서가 왜 갑자기 야근이 생기지? 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보이게 되면서 그래서 워라벨 이슈를 예측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HR은 또 그만큼 준비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통해서 이슈를 예측하면 그 이슈에 대한 또 준비를 마련하는 것이 또 HR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는 결국 소통이 소통이죠.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사전 준비를 해야죠. 이슈를 예측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과거에 노사협의회에 분명 근로자위원분들이 계속 내놓았던 의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은 요 시기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구나라는 걸 또 분명 알 수 있을 거고 근로자위원이 변경이 되고 나면 그분의 평소 관심사가 무엇인지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분이 무엇을 질문할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선제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만 숫자로만 보지 말고 그 숫자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더 넘어서 봐보자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결국 예측을 하려면 데이터 수집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지? 결국 제가 A라는 자료를 드리고 B라는 자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전화를 많이 돌립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혹시 지훈님이 연락하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또 지훈님이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진 않으실 테니까 네. 더 많은 거 주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저희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인가요? 여기 맞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이벤트 페이지 여러분들도 같이 손가락 해주실래요?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가 오늘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께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전에 준비해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훈님네 회사분들이 갑자기 부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평가 보상과 노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HR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호동님, 지훈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HR 프렌즈코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어 여러분들의 프렌즈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적극적으로. 근데 말을 거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은 이제 이어폰을 끼고 계셔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성원들과 스킨십을 하면서